통화량이 폭증이다. 그래서 섬뜩한 상황이 온다. 여러분, 이 말이 사실일까요? 저는 사실이라고 이미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어떤 섬뜩한 상황이 올란지 우리가 앞으로 보면 되겠지만 미국과 한국의 M2라고 이야기하는 광의의 통화량 변화 보세요. 2021년이에요. 12월부터 2023년 9월까지 대한민국은 통화량이 12.2%가 늘어났고요. 미국은요. 통화량이 마이너스 4.1%가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달러의 가치는 계속 올라가고 원화의 가치는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우리는 돈이 계속 늘어나는 거고 미국의 달러는 계속 줄어드는 거니까 달러의 가치가 더 올라간다고 당연히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거 실제입니다. 이거 실제예요. 한국의 통화량 2021년에 3,430조 4천억 원이에요. 그런데 9월에 3,847조 6천억 원입니다. 1년 9개월 새 12.2%가 늘었습니다. 417조 2천억 원이 늘었죠. 417조 2천억 원이면요. 1년 9개월 새 박근혜 대통령 때 1년 국가 예산만큼 늘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년 9개월 만에. 1년 박근혜 대통령 시절 1년 국가 예산이 늘어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죠. 반면에 미국은 보세요. 미국은요. 전체적으로는 2018년부터 보면 4년 9개월 새에 43.3%가 늘어난 건 사실이에요. 14조 4,339억 달러에서 20조 7,549억 달러가 됐으니까요. 6조 3,210억 달러가 늘어났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2021년부터는 줄어듭니다. 통화량이. 2021년 대비해 보면 1960년대 이후 처음으로 말입니다. 2년 1개월 동안 통화량이 4.1%가 줄어듭니다. 21조 6,386억 원에서요. 20조 7,549억 원으로 줄어듭니다. 와, 난리도 아니죠. 진짜 난리도 아니죠. 미국은요. 돈을 푸는 것 같지만 뒤에서는 통화량 조절을 했다는 뜻이에요. 금리도 올리고요. 그리고 가지고 있는 채권도 팔고요. 그러면서 통화량을 조절해 갔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물가도 잡고요. 경기도 활성화시켜 나가는 그런 이중적인 정책을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말입니다. 미국은 물가를 잡았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이야기 나오는 것은 10월에 3.2% 소비자 물가가 떨어졌다고 하니까 물가가 이제 안정적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9월에는 3.7%였지만 10월엔 3.2%입니다. 지난 6월에 9.1%가 3.2%까지 떨어졌다는 이야기예요. 6월로 따지면 3.0%까지 떨어진 거고요. 반면에 대한민국은 한번 보실래요? 대한민국은 지난 7월에 6.3%까지 올라갔는데 10월에 도리어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가고 있어요. 3.8%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이게 한쪽에서는 돈을 풀었기 때문에 돈의 가치가 그만큼 떨어진 거고요. 한쪽에서는 돈을 조였기 때문에 돈의 가치가 그만큼 올라간 겁니다. 그 바람에 말입니다. 실물에 대해서는 돈이 일시적으로 일부분이 휴지 조각이 돼 간다는 뜻이죠. 저는 이미 예측한 이야기고 여러분과 함께 댓글창에서도 계속 이야기해 왔습니다. 계속 이야기해 왔던 것이 지금 현실이 된 거예요. 현실이. 현실이 된 겁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진짜 섬뜩한 생각이 드는 겁니다. 진짜 섬뜩한 생각이. 문제는 여러분, 문제는 대한민국의 돈 풀기가 아직 안 끝났다는 거예요. 돈 풀기가. 돈 풀기가 아직 안 끝났다는 이야기는요. 지금 그만큼 심각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당장 말입니다. 한미 금리가
2%포인트 역전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미국은 5.5%까지 올리면서요. 시중에 많은 사람에게 돈 갚아라 돈 갚아라 하면서 시중의 통화량을 흡수를 했어요. 대한민국은 3.5%까지 올렸습니다만은 결국은 금리차가 2%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게 돈 풀기를 했다는 뜻이에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말입니다. 앞으로가 또 문제가 생기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데다가요. 게다가 여러분도 알다시피 세수가 안 거쳐지니까 돈을 빌렸습니다. 한국은행에서. 한국은행에서 1월에서 9월까지 돈 빌려 쓴 게 113조 6천억 원입니다. 113조 6천억 원. 그러면 세금을 그만큼 걷어서 걷은 걸 가지고 써야 되는데 세금을 그만큼 못 걷은 상태에서 한국은행에서 일시적으로 차입을 해서 돈을 쓰면 그만큼 통화량이 늘어나겠죠. 시중에는. 그만큼 돈의 가치가 떨어질 겁니다. 돈의 가치가. 상황이 진짜 나빠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나빠지는 것이 점점 현실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 물가 떨어질까요? 안 떨어집니다. 지금 물가 안 떨어질 거예요. 실제로 말입니다. 11월에도 말입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요. 우리 소비자 물가를 3.6% 예측하고 있습니다. 3.6%. 높잖아요. 낮지 않잖아요. 미국처럼 말입니다. 쑥쑥 빠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은 금리를 올리고 그리고 채권을 팔아가면서 시중의 통화량을 줄이려고 부단한 노력을 했는데 비해서 대한민국은 금리도 적정 수준밖에 못 올렸고요. 뭐 적정 수준인지 모르지만 적게밖에 못 올렸고요. 금리차가 한미 금리차가 2%포인트가 나니까요. 여기에다가 재정에서는 계속 돈을 풀다 보니까 통화량이 늘어나서 돈의 가치가 떨어졌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말입니다. 미국의 경기가 나빠지면 우리는요. 물가는 더 올라갈 가능성 굉장히 높아집니다. 경기가 나빠지면 왜 높아지느냐. 이게 환율이 그만큼 작동할 수 있거든요. 지금도 말입니다. 1,300원대에서 왔다 갔다 하는 환율이 앞으로 더 어떻게 될런지 두고 봐야지 알겠지만 이게 위기 수준을 계속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돈을 이렇게 푸는데 환율이 내려갈 리가 별로 없잖아요. 오히려 말입니다. 정부가 환율을 내리려고 외환 보유고만 낭비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저는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결국 말입니다. 긴축을 얼마나 했느냐. 윤석열 정부가 긴축을 했다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긴축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난 정부보다 줄였을 뿐이지 역시 푸는 거는 마찬가지였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물가가 올라가는 것 여기에 저성장이 만약에 우리 현실로 닥치는 것 그러면 섬뜩한 상황이라는 게 스태그플레이션의 어떤 악몽을 우리는 꿀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게 저성장의 고물가잖아요. 저성장 고물가면 삶을 살아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그런 상황이 지금 계속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앞으로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가 더 심각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데도 말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야당 의원들은 돈을 더 풀자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참 경제를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하는구나. 경제를 이렇게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하니까 은행들이 난리지. 참 야당이 난리지. 지금 야당은 말입니다. 이야기하는 걸 듣고 있으면요. 예를 들어서 은행의 행제세 같은 경우도 여러분 유럽이 행제세를 다 걷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행제세 걷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뭐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 유럽의 행제세는요. 기본적으로요. 은행에 대해서 걷는 게 아니고요. 이게 석유화학이라고 해야 되나요? 석유 회사들 여기에다 오일 회사들에게 걷는 겁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유럽은요. 횡재세라는 말이 저는 통용이 그렇게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왜 걷느냐? 기본적으로는요. 환경이 탄소 감축비라고 생각하시면 이게 기본이에요. 여기에다가 횡재세라는 말을 붙였을 뿐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 야당은요.
이게 경제를 좀 거꾸로 보는 것 같아요. 그런 걸 보면 참 답답하기도 하고요. 예, 지금 계속해서 그렇게 본다면 저는 우리 경제가 진짜 사회주의화 되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지금 말입니다. 횡재세를 걷는 유럽의 오일 회사들 굉장히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반면에 미국 회사들은 신났습니다. 미국 회사들은 오히려 유럽에 있는 이 석유 회사들을 살려고 할 정도로 난리가 났습니다. 저는 횡재세라는 게 시장의 원리를 거스르지 않고 저는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게 저는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포퓰리즘은 그만큼 말입니다. 상황을 악화시키거든요. 지금 우리 예산이 늘어나는 것, 통화량이 증가하는 것 이것은요 결국은 스태그플레이션의 단초가 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